업적 시리즈 6탄 윤석열 대통령 사회복지, 돌봄, 노동시장, 인재양성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애국TV 김선기입니다. 오늘은 업적 시리즈 6탄, 사회복지, 돌봄, 노동시장, 인재양성편입니다. 한 문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는 돈이 아니라 동선이고 교육은 강의수가 아니라 매칭 속도다. 지원은 원스톱 창구로, 돌봄은 연장대체 슬롯으로, 일자리는 훈련 채용 패키지로, 인재는 현장 프로젝트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번 편은 이 동선과 속도를 실제로 작동시킨 시기를 칭찬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와 교육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예산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산을 늘려야 복지가 좋아진다. 교육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 물론 예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느냐입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복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빠르게 도달해야 진짜 복지입니다.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키워야 진짜 교육입니다. 먼저 큰 그림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지역 불균형, 기술 전환의 속도가 동시에 오죠.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첫째, 저출생과 고령화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반면 노인은 늘어납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할 사람은 줄고 돌봐야 할 노인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복지 비용은 증가하는데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듭니다. 둘째, 지역 불균형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지방은 텅텅 비어갑니다. 지방 대학은 학생을 못 구합니다. 지방 기업은 인력을 구하지 못합니다. 지방 병원은 의사가 부족합니다. 지방 소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기술 전환의 속도입니다. AI, 로봇,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변합니다. 10년 전에 배운 기술은 이제 쓸모 없어집니다. 평생 한 가지 일만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가르쳐 줍니까? 어디서 배웁니까? 이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기회 정책의 핵심 임무도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 접근성 액세스 필요한 사람에게 빨리 닿게. 둘째, 연결성 링크 복지 돌봄 의료 고용을 한 루트로. 셋째, 적합성 핏 현장에 바로 통하는 교육 인력. 접근성은 복지나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입니다. 지원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신청 방법을 몰라서 서류가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연결성은 여러 서비스가 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복지 혜택도 필요하고 돌봄 서비스도 필요하고 의료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곳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청, 보건소, 복지관, 병원. 노인이 이곳저곳 찾아다니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연결해야 합니다. 적합성은 교육과 현장이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4년 공부했는데 취업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배운 것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 고용 인재 업적을 칭찬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갑니다. 첫째, 서류 두께보다 도달 시간을 줄인 원스톱 복지입니다. 지원은 많이가 아니라 빨리. 이것이 핵심입니다. 복지 예산을 아무리 늘려도 필요한 사람에게 빠르게 도달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과거의 복지 신청은 어떠했을까요?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일단 어떤 복지제도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가 흩어져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복지부 홈페이지, 각종 복지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기 힘듭니다. 정보를 찾았다 해도 신청이 어렵습니다. 서류가 많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통장사본. 이것들을 다 떼어야 합니다. 동사무소, 은행, 국세청. 이곳저곳 다녀야 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은 특히 힘듭니다. 서류를 다 모아서 제출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심사 기간이 몇 주, 심지어 몇 달 걸립니다. 그 사이에 급한 상황이 악화됩니다. 돈이 필요해서 신청했는데 돈이 나올 때쯤이면 이미 늦었습니다. 이번 시기에는 이것을 바꿨습니다. 행정 DB와 현장 데이터로 대상자 상시 발굴, 보건소 복지관 학교에 원스톱 창구를 두어 신청심사 안내를 한자리에서 끝냅니다. 행정 DB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국민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의 정보가 이미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굳이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자 상시 발굴은 복지 대상자를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일수록 정보가 없고 신청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가 먼저 찾아갑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사람은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신청을 안 했네라고 파악하면 직접 연락해서 안내합니다. 원스톱 창구는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창구입니다. 보건소에 가면 복지 신청, 의료 지원, 돌봄 서비스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도 설치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류 중복 제출을 줄이고 모바일 간편 신청과 결과 알림을 기본값으로 설정.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오라고 하지 말고 먼저 가라. 서류 중복 제출을 왜 해야 합니까? A 복지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냈는데 B 복지를 신청할 때 또 내야 합니까? 정부는 이미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출한 서류는 다시 내지 않게 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모바일 간편 신청도 중요합니다. 요즘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몇 번만 터치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구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를 팩스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면 끝입니다. 결과 알림도 자동으로 옵니다.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승인되었습니다. 지원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문자나 앱 푸시로 알려줍니다. 궁금해서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라고 하지 말고 먼저 가라. 이것이 철학입니다. 과거에는 필요하면 오세요였습니다. 이제는 필요할 것 같으니 먼저 찾아갑니다입니다. 능동적 복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독거노인이 계십니다.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이 어르신이 스스로 알아내서 신청해야 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파악합니다. 이 어르신은 70세 이상이고 혼자 사시고 소득이 낮습니다. 복지 대상입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어르신, 이런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복지입니다. 예산이 많다고 복지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빨리 도달해야 좋은 복지입니다. 둘째, 아동노인장애 돌봄의 연결시간 단축입니다. 돌봄은 예산보다 시간표가 실력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 바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돌봄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어린이 방과 후방학 야간 연장 돌봄 확대, 긴급 대체 슬롯 상시 운영. 맞벌이 부부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 돌봄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아이를 누가 돌봅니까? 방학 때는요? 부모는 일해야 하는데 아이는 집에 혼자 있어야 합니다. 방과 후 돌봄을 확대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도 학교에 남아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습니다. 숙제도 하고 놀기도 하고 간식도 먹습니다. 부모가 퇴근할 시간까지 학교에서 보냅니다. 방학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도 학교나 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부모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야간 연장 돌봄은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7시, 8시까지 일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모를 위해 야간 돌봄을 확대했습니다. 긴급 대체 슬롯은 갑자기 돌봄이 필요할 때를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할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시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회사를 쉬어야 합니까? 긴급 대체 슬롯이 있으면 즉시 다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몇 시간 안에 돌봄 선생님이 옵니다. 또는 긴급 돌봄센터에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방문 요양 방문 간호는 단일 콜 배정 시스템으로 매칭 시간을 줄임. 노인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방문 요양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돌봐드립니다. 씻기고 식사 도와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립니다. 방문 간호도 있습니다. 간호사가 집으로 와서 건강을 체크하고 약을 관리하고 간단한 치료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복잡했습니다. 요양은 A에 신청하고 간호는 B에 신청하고 각각 따로 연락하고 각각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단일 콜 배정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전화번호로 신청하면 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장 적합한 요양사나 간호사를 매칭해서 보냅니다. 매칭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학대 위기 아동은 경찰 지자체 의료복지 공동 사례 관리를 즉시 가동. 핵심은 첫 연락 뒤 24시간을 특수관리 구간으로 묶어 공백 시간을 00에 가깝게 만든 겁니다. 아동 학대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몇 시간, 하루만 늦어도 아이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공동 사례 관리를 즉시 가동합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지자체는 임시 보호시설을 제공합니다. 의료기관은 아이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복지 담당자는 심리 상담과 장기 보호 계획을 세웁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첫 신고 후 24시간을 특수관리 구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아이가 절대 혼자 남겨지지 않게 합니다. 계속 누군가가 아이 곁에 있습니다. 공백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신고가 들어와도 며칠 기다려야 했습니다. 담당자가 배정되고 조사하고 회의하고 그 사이에 아이는 계속 위험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즉시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모든 것이 작동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구합니다. 셋째, 정신건강의료 연계의 루틴화입니다. 정신건강도 중요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위험.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큰 비극이 됩니다. 학교보건소 정신건강센터의 공동사례회의를 정례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은 24시간 한라인 후속 방문 루틴으로 관리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우울한 모습을 보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선생님 혼자 고민했습니다. 부모에게 연락하고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학교, 보건소, 정신건강센터가 정기적으로 회의합니다.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 계획을 세웁니다. 학교는 일상을 관찰하고
보건소는 건강을 체크하고 정신건강센터는 전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자살 고위험군은 더욱 집중 관리합니다. 24시간 핫라인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혼자 두지 않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지지합니다. 가정폭력 중독 우울 위험군은 의료법률 심리를 원스톱으로. 치료의 성패는 제도보다 연결 속도가 결정합니다. 그 시간을 깎았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러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료적 치료 상처 치료, 건강회복, 법률적 지원 이혼, 접근금지 명령, 심리적 상담 트라우마 치료.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직접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병원 가고 변호사 찾고 상담센터 가고 힘들고 복잡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원스톱입니다. 한 곳에 연락하면 모든 서비스가 연결됩니다. 의료팀이 치료하고 법률팀이 법적 절차를 도와주고 심리팀이 상담합니다. 동시에 진행됩니다. 연결 속도가 중요합니다. 빨리 연결될수록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늦어지면 상태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연결 시간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넷째, 노동시장 기업 수요에 맞춘 훈련 채용 패키지입니다. 교육은 수업수가 아니라 현장 적합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강의를 100개 들어도 취업이 안 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강의 10개라도 취업이 되면 성공입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스킬로 커리큘럼, 공동설계, 현장 프로젝트 인턴을 패키지로 묶고 수료 후 즉시 투입을 목표로 삼습니다. 과거의 직업훈련은 어땠을까요? 정부나 훈련기관이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을 가르치자. 하지만 기업의 의견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무엇을 배웠습니까? 기업이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취업이 안 됩니다. 이제는 기업과 함께 설계합니다. 기업에 묻습니다.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까?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고 싶습니까? 기업의 답변을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만듭니다. 기업이 원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현장 프로젝트와 인턴을 패키지로 묶습니다. 강의실에서 이론만 배우지 않습니다. 실제 기업에 가서 일해봅니다. 인턴으로 일하면서 배웁니다. 진짜 프로젝트를 합니다. 실전 경험을 쌓습니다. 수료하면 바로 취업합니다. 인턴으로 일했던 그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회사에 지원합니다. 이미 현장 경험이 있으니 기업들이 좋아합니다. 중장년은 리스킬 재교육을 프로젝트형으로 바꿔 실무 산출물을 포트폴리오로 남기게 구성. 리스킬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중장년 근로자들은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 일은 자동화되거나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의 재교육은 강의실에서 이론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지루하고 실용성이 떨어졌습니다. 중장년들은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프로젝트형입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스마트 팩토리 교육을 받습니다.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든 결과물이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직하거나 새로운 일을 찾습니다. 실무 경험이 있으니 기업들이 인정합니다. 채용평가는 시험지보다 현장 수행으로. 요지는 훈련 실습 채용의 한 줄 루트를 만든 겁니다. 과거의 채용은 어땠을까요?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 스펙을 받습니다. 학벌, 토익 점수, 자격증. 하지만 이것이 실력을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익 만점을 받아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현장 수행으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일을 시켜봅니다. 프로젝트를 주고 해결하게 합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봅니다. 이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훈련 실습 채용이 하나의 루트로 연결됩니다. 훈련소에서 배우고 기업에서 인턴으로 실습하고 그대로 채용됩니다. 중간에 끊기지 않습니다.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다섯째, 청년 사다리 첫 직장까지의 거리 단축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힘든 것이 첫 직장 구하기입니다. 어디서 구인 정보를 찾습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면접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정보의 미로를 한 화면으로 채용 인턴 멘토링 창업 지원을 통합하고 알고리즘 매칭으로 포지션 추천. 과거에는 정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A 사이트의 채용 정보, B 사이트의 인턴 정보, C 사이트의 창업 지원 정보. 이것저것 다 찾아봐야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는 한 화면에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통합 플랫폼입니다. 로그인하면 채용, 인턴, 멘토링, 창업 지원 정보가 다 있습니다. 알고리즘 매칭은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것입니다. 내 전공, 경력, 관심사를 입력하면 AI가 분석해서 이 회사가 당신에게 맞습니다. 이 인턴십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추천합니다. 무작정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 교통장학을 묶은 패키지 지원으로 첫 직장 진입 비용을 낮춥니다. 핵심은 이동 탐색 시간 절감입니다. 첫 직장을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서울에 있는데 집은 지방에 있으면 서울로 이사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직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교통비도 문제입니다. 출퇴근 교통비가 한 달에 몇십만 원 나갑니다. 월급이 적은 신입사원에게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패키지 지원을 합니다. 청년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회사 근처에 살 수 있습니다. 교통비도 지원합니다. 장학금으로 대학원 학비도 지원합니다. 이런 지원으로 첫 직장 진입 비용을 낮춥니다. 돈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합니다. 이동 시간과 탐색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년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곳저곳 찾아다니느라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 정보를 찾고 빨리 지원하고 빨리 취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여섯째, 여성 경력 연계 돌봄과 고용의 브릿지 설계입니다.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산과 육아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몇 년 동안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다시 일하려고 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기술은 변했고 경력은 단절되었고 나이는 들었습니다.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경단녀 대상 재교육 현장 실습 유연 근무 패키지를 루틴화하고 어린이집 돌봄 시간표와 근무 스케줄 매칭을 확산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경단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재교육을 제공합니다. 몇 년 동안 일을 안 했으니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현장 실습도 제공합니다. 인턴으로 일하면서 감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유연 근무를 패키지로 묶습니다. 재취업을 하더라도 아이 돌봄은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연 근무가 가능한 회사를 연결해 줍니다. 시차 출퇴근, 재택 근무, 시간제 근무. 아이를 돌보면서도 일할 수 있게 합니다. 어린이집 시간표와 근무 스케줄을 매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이 5시에 끝나는데 회사는 6시까지 일해야 하면 아이를 누가 데리러 갑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연장 돌봄과 회사의 유연 근무를 조화시킵니다.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게 합니다. 기업에는 재택 시차 출근 모델을 보급해 이탈률을 줄이고 인력난을 완화합니다. 정답은 열정이 아니라 근무 조건 설계입니다. 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합니다.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구하기 어려울까요? 근무 조건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세요, 희생하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근무 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시차 출퇴근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복직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람을 뽑고 교육하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정답은 열정이 아니라 근무 조건 설계입니다. 시스템을 바꾸면 됩니다. 일곱째, 지역대학 평생교육기업 연계 트랙입니다. 지역대학들이 어렵습니다. 학생이 없습니다. 서울로 다 가버립니다. 지역대학은 위기입니다. 지역대학 기업이 공동 랩 캡스톤 트랙을 운영해 과제가 곧 채용평가가 되도록 설계. 지역대학이 살아남으려면 취업률을 높여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 대학을 나오면 취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과 지역기업을 연결합니다. 공동 랩 연구실을 만듭니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연구합니다. 학생들도 참여합니다. 실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캡스톤 프로젝트는 졸업작품입니다. 학생들이 4년 동안 배운 것을 종합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업의 실제 과제로 만듭니다. 기업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과제를 줍니다. 학생들이 해결합니다. 프로젝트 결과가 좋으면 바로 채용됩니다. 과제가 곧 채용평가입니다. 따로 면접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실력을 증명했으니까요. 재직자에게는 모듈형 야간 주말 과정으로 최신 스킬을 빠르게 업로드합니다. 스펙보다 프로젝트 결과물이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기술이 변하니까요.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듈형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모듈형은 짧은 과정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 기초 과정은 4주, 데이터 분석 과정은 6주. 이렇게 짧은 과정을 여러 개 들을 수 있습니다. 야간과 주말에 수업을 합니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나 주말에 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도 많이 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몇 년씩 다닐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골라서 몇 주 안에 배웁니다. 스펙보다 프로젝트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학위가 있습니다 보다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덟째, 복지의 디지털 전환 간소화와 무결성의 균형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필수입니다. 종이 서류, 팩스, 방문. 이런 것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모바일, 온라인, 자동화. 이것이 미래입니다. 신청심사 지급을 원클릭 원문서로 간소화하되 허위 중복 신청을 잡는 검증 루틴을 고도화. 복지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앱을 열고 몇 번 터치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끝. 5분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심사도 빠릅니다. AI가 자동으로 서류를 검토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바로 승인됩니다. 지급도 자동입니다. 승인되면 몇 시간 안에 계좌로 돈이 입금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허위 신청과 중복 신청입니다. 간소화하면 부정수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루틴을 고도화합니다.
AI가 신청 내용을 분석합니다. 이 사람의 소득 정보가 이상한데? 이 사람이 이미 다른 이름으로 신청했는데? 의심스러운 것을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데이터는 접근성, 무결성을 동시에 추구할 때만 국민 신뢰가 생깁니다. 접근성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결성은 정확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쉽기만 하면 부정이 생깁니다. 엄격하기만 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합니다. 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이것이 디지털 복지의 핵심입니다. 아홉째, 지역 균형 이동 주거 돌봄의 삼삼박자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사람들이 지역에 살아야 합니다. 왜 지역을 떠납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집이 비싸서, 돌봄이 없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의료가 부족해서. 이것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광역교통망으로 생활권 시간을 줄이고 지역 내 의료 돌봄 처리율을 지표화해 필수 서비스를 근거리에서 해결. 광역교통망은 지역과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고속철도, 고속도로, 광역버스. 지방에서 서울까지 1시간, 2시간이면 갑니다. 멀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생활권 시간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곳까지 가는 시간입니다. 출퇴근 시간, 병원 가는 시간, 아이 학교 가는 시간. 이것들이 짧아야 살기 편합니다. 지역 내 의료 돌봄 처리율은 지역 안에서 해결되는 비율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지역에 병원이 없으면 서울까지 가야 합니다. 노인 돌봄이 필요한데 지역에 요양시설이 없으면 멀리 보내야 합니다. 이것을 지표로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이 지역은 의료 처리율이 60%밖에 안 되네. 병원을 더 세워야겠다. 이 지역은 돌봄 시설이 부족하네. 요양원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채웁니다. 청년 신혼부부 타깃 주거 공급으로 정착 비용을 낮춥니다. 삶의 질은 결국 시간 절약에서 출발합니다.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도 사람이 안 옵니다. 왜? 집이 없어서. 또는 집값이 비싸서. 그래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역의 좋은 위치에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합니다. 청년들이 여기서 살아볼까?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착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역에 정착하는데 돈이 많이 들면 안 옵니다. 돈이 적게 들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은 결국 시간 절약에서 출발합니다. 출퇴근에 3시간 걸리면 삶의 질이 낮습니다. 30분이면 높습니다. 병원에 가는데 2시간 걸리면 불편합니다. 10분이면 편합니다. 시간을 절약해주는 것이 가장 큰 복지입니다. 열째, 현장 예산의 철학 가성비가 아니라 가용률 매칭률입니다. 돈을 더 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산이 많다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복지에선 도달 시간을, 돌봄에선 연결 시간을, 고용에선 채용 연결률을, 교육에선 현장 적합도를 핵심 KPI로 잡아 예산을 배분합니다. KPI는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목표를 숫자로 정하고 측정하는 것입니다. 복지의 KPI는 도달 시간입니다. 복지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이것을 줄이는데 예산을 씁니다. 돌봄의 KPI는 연결 시간입니다. 돌봄이 필요하다고 연락하고 실제로 돌봄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이것을 줄입니다. 고용의 KPI는 채용 연결률입니다. 직업 훈련을 받은 사람 중 몇 %가 실제로 취업하는가? 이것을 높입니다. 교육의 KPI는 현장 적합도입니다. 교육 내용이 현장에서 얼마나 유용한가? 기업들이 만족하는가? 이것을 높입니다. 시간을 줄이고 매칭을 높이는 곳에 먼저 투자 운영의 언어로 칭찬합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닙니다. 운영입니다.
같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을 줄이는데 투자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 매칭을 높이는데 투자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습니다. 이것이 운영의 언어입니다.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말합니다. 희망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줍니다. 이제 핵심을 운영의 언어로 한 줄의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입력 대상자 기업 수요 데이터, 원스톱 창구, 돌봄 인프라, 교육 모듈 예산.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이터. 기업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파악하는 데이터.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과 인력.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 이것들이 입력입니다. 과정 찾아가는 복지 연장 대체 돌봄 훈련 채용 패키지 기업 연계 트랙 디지털 간소화. 이 입력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복지는 찾아갑니다. 돌봄은 연장하고 대체 슬롯을 만듭니다. 훈련과 채용을 패키지로 묶습니다. 기업과 학교를 연결합니다. 디지털로 간소화합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출력 접근성 도달 시간 하락, 연결성 매칭 시간 하락, 적합성 채용 정착률 상승.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도달 시간이 줄어듭니다. 연결성이 좋아집니다. 매칭 시간이 줄어듭니다. 적합성이 높아집니다. 채용률과 정착률이 올라갑니다. 요지는 문서가 아니라 동선과 시간표가 살아났다는 점입니다. 접수 배정 지원사 후관리의 페루프가 일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종이에 쓴 계획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복지 신청을 하면 몇 분 안에 접수되고 몇 시간 안에 심사되고 며칠 안에 지급되고 계속 관리됩니다. 이런 루틴이 매일 돌아갑니다. 페루프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계속 순환하면서 개선됩니다. 자주 나오는 반론을 짧게 정리합니다. 복지는 예산이 답이다. 성과는 먼저 도달 매칭 시간에서 나온다. 예산을 2배로 늘려도 도달 시간이 그대로면 체감하는 복지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산은 그대로여도 도달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체감하는 복지는 2배가 됩니다. 시간이 핵심입니다. 교육은 강의수다. 평가는 현장 적합도 채용 연결률로 한다. 강의를 100개 들어도 취업이 안 되면 실패입니다. 강의 10개라도 취업이 되면 성공입니다. 강의 수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해야 합니다. 경력 단절 인력난은 구조적 문제다. 근무 조건 설계 돌봄 매칭이 바로 체감 해법이다. 구조적 문제라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구조를 바꾸면 됩니다. 근무 조건을 유연하게 만들고 돌봄을 지원하면 여성들이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해법입니다. 이제 요약입니다. 첫째, 원스톱 복지 서류보다 도달 시간. 둘째, 돌봄 루틴화 연장 대체 슬롯으로 공백 해소. 셋째, 리스킬 채용 패키지 훈련이 채용으로 집결. 넷째, 청년 사다리 정보주거 교통 패키지로 첫 직장 거리 단축. 다섯째, 여성 경력 브릿지 유연근무 돌봄 매칭으로 이탈률 하락. 여섯째, 지역 대학 기업 트랙 프로젝트가 평가가 되게. 일곱째, 디지털 복지 접근 성무 결성의 균형. 오늘의 한 줄 복지는 동선, 교육은 매칭. 우리는 이제 서류로 설명하는 나라가 아니라 시간표로 체감되는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복지와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예산 자랑이 아니라 시간 단축으로. 강의 수 자랑이 아니라 취업률로.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것이 진짜 국민을 위하는 정부입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든 정부입니다. 저는 이것을 칭찬합니다. 다음 업적 시리즈 7탄에서는 과학우주 데이터 디지털 국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혁신 인프라를 어떻게 운영의 언어로 묶었는지 칭찬으로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과학과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위성이 올라가고 데이터가 수집되고 기업이 활용하고 산업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탄에서는 이런 실질적인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이 시리즈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특히 복지나 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체감되는지, 어떤 점이 좋아졌고 어떤 점이 아쉬운지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직 중이거나 최근에 취업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는지, 취업 지원이 실제로 유용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육아나 돌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돌봄 지원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어떤 점이 더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이 이 시리즈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선애국TV 김선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